일자식 없어? 다른 걸 가져왔어. 씨. 오늘도 안 가져온 거예요? 집에 직원 있죠? 있죠. 같이 봐라. 네. 저 같이 봐라. 홈페이지 어제 있잖아요. 무항인 강의를 8개를 찍었는데 7개가 날라갔습니다. 올리다가 날라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넷,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찍었는데 그 266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266이 이름을 266이 날아갔는데 어쩔 수 없고 네, 뭐 써져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 네. 근데 이제 266이 날아갔지만 지금 다시 이제 266을 찍습니다. 266회를 찍고요. 오늘이 이제 9월 26일입니다. 형님들하고 지금 저 추석 때 바쁘면서 이렇게 참석한 거 고맙고요. 근데 추석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 그 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오늘 날아갔습니다. 260 날아갔는데 이걸 할 겁니다. 근데 법을 볼 때 먼저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기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 1번 3조 심의의 직무입니다. 심의의 직무를 정리하십시오. 직무를 정리하는데 가능하면 12개 중에서 수산물 관계되는 것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호가 있습니다. 3조 11호에 보면은 원산지법에 원산지 법령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는데요. 알 권리가 보면은 18조가 되실 겁니다. 이 18조 보면 해수부 장관이 방사능 관계돼가지고 국민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가지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에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올해 1차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원산지법 4조에 있습니다. 4조와 18조가 있습니다. 올해 1차 문제 보신 분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십니까? 심의의 문제가 앞에가 한번 앞에 볼게요. 한번 문자도 이게 예상이 된다니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심의의 직무입니다. 심의 직무가 12개가 있습니다. 포준구객, 5조 있죠? 포준구객이라든 물류포준화. 그 다음에 2호는 농산물 운수관리는 아니죠, 우리하고. 수산물 품질 인정, 맞죠? 14조. 1억 주주관리 원산지니까, 수산물이니까, 유통법 27조 34조로 갔고요. 지리적 보시 32조입니다. 심의의 직무를 지금 1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십시오. 지금 예상. 다시 합니다. 4조입니다. 3조가 아닌 4조네요. 설치하고 같이 정리해야겠죠. 심의회란 농수산물에 관한 품질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회가 해수부 밑에 심의해가지고 해수부한테 제안할 수 있는 기구가 심의회입니다. 공정성을 따르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공정성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해수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인데 1명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60명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니가 해라 해가 호선하면은 위원장이 호선됐으면은 그 다음에 지명합니다. 니가 해라 부의장, 부위원장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지리적 분과위원회는 필수가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도와 기획이라든지 이거는 임의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의 직무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4조를 보니까 포준구객 5조입니다. 그리고 물류포준화 어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통법에 되어 있고 물류포준화입니다. 왜? 유통의 경쟁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2호 농산물 운수관리는 없습니다. 1차 시험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다만 수산물 품질 인정 14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주주관리가 있습니다. 유통법 27조 34조. 그 다음 지리적 보식 32조. 유인자 변행 56조. 그러고 나서 5에 지금 이거 읽고 봅니다. 그 다음에 5에 56조의 안전성 조사. 그 다음에 6호에 수산가공품의 검사 88조입니다. 그 다음에 7 총요령이 정하는 품질 인정 안전 60조부터죠. 그 다음 수출 목적으로 하는 위생관리 지정의역이죠. 69조 70조가 지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구조 70조에 따라가지고 위의 요소 중증관리 햅3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예역 지정 72조죠. 그리고 나서 12호입니다. 위원장이 정합니다. 자, 위원장이 정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는 아닙니다. 위원장이 정해가지고 심의 붙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 심의에는 해수부 장관의 소속은 되어 있지만 업무상은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호 들어갑니다. 다른 법령에서 심의에 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게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 10조 2항입니다. 적으십시오. 원산지법 10조 2항과 원산지법 4조입니다. 올해 1차 문제입니다. 1차가 그래서 원산지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원산지법을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내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올해 1차 문제입니다. 153페이지 10조입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농림수산물 장관,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정보 중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국가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10조 2항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조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겁니다. 심의의 4조를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조에 가면요, 원산지 표시에 심의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심의에는 없는데, 이 국민의 알 권리 방사능 관계돼 가지고는 농수산물 심의의 4조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해수부 장관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결정합니다. 4조에 뭐냐면 심의에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법 조리 및 판매 등등등등의 수산물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에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들어간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도 원산지 표시에 가지고 심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10조 2항에서도 가지고 심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알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심의에 가는 거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3조에 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죠? 들어가는데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방사능 관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심의에 해수부 장관의 심의를 붙이면은 그것도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얘가 조금 가닥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 심의회가 별도로 원산지 표시 심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 분지관리 심의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도 업무를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올해 1차 문제입니다. 다시 68페이지로 왔습니다. 68페이지로 오면요, 심의의 직무하고 4조와 3조 4조를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만약에 또 지나가면서 보는데, 단순하게 수산물 원산지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령에 따라서 가공품에 기준하면은 50%가 이걸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생산단체 범위는 기출문제지만 역시 영어조합 그리고 어업회사 법인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법령에 따른 가공품 기준하고 원산지에 대한 가공 기준은 뜻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원료의 가공 기준은 98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원산지법을 어제도 그냥 뭐 제가 체력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라서 빨리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원산지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요, 어제 아래 강의할 때도 했습니다. 중간에 넙집 조피불락 해가지고 작년에 3회 2차 문제였습니다. 조피불락부터 해가지고
가트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30, 60, 100만원 가트로 있었습니다. 맞죠? 그게 택하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 148페이지입니다. 1차 148페이지입니다. 형님 책 없어요? 1차 책? 네? 1차 책 없어? 아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아 여기 보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1차 책에 내 책 없냐고. 네. 아니 내 보던 거 보는데.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네. 어차피 내가 정리한 거 같이 찾아가면서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형님 같이 보이소. 같이 같이요? 나가서 중간에 보이소. 같이.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이 형님도 예승 형님은 볼 수 있잖아. 같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에 그 혜리 누나가 올린 게 있습니다. 인전 때문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택하고 관계되는 거 올리는. 그 다음에요. 149페이지에 원산지 포시 규준이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맞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149와 50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체력 때문에 빨리 나갔습니다. 보이죠? 원산지 포시 기준이 나왔는데 국산 농수산물, 원양산 농수산물, 가나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혼합한 농수산물.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기니까 147페이지 보세요. 원산지법은 아까 전에 그 강의 찍기 전에 했습니다. 147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원산지 포시 기준의 별표에 따르면은 가공품의 기준입니다. 98이죠? 1차 할 때 했잖아요. 98, 98, 98. 앞에는 아까 전에 농수산물 품질관리 거기에서는 50%였죠. 그때는 가공품의 기준은 50%입니다. 앞으로 한번 168페이지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보면요. 수산 가공품의 기준 해가지고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의 어떤 제품인데 수산물 원료 재료가 50%에 넘게 사용하는 건 가공품을 제한한다. 원료와 재료가 50% 넘으면은 수산물로 들어가겠답니다. 재료 50% 넘으면은 2차 이상 가공인 것도 역시 들어간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임산물 포함하고요. 재료한 것도 많은 가공품을 한다.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축산물 두면은 많은 걸 가공품을 기준으로 잡겠대요. 그죠? 이게 이제 그건데 원산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려면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단 원산지 표시의 기준을 보면은 재료가 가공을 하다 보면은 얘가 원료를 기준인데 얘는 가공품이 뭡니까? 뭐 제외한다 포함한다도 그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료 배합이 98%입니다. 98% 이상이 많은 것은 2순위까지, 그 외에는 3순위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147%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조피꾸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넙치 조피꾸락 참돔 미꾸라지 같은 거는 가트로 대상이 30, 60, 100입니다. 적으십시오. 30, 60, 100입니다. 작년에 나왔고요. 물론 택하고 관계도가 토탈 러버 캐치하고도 관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가공할 때 원산지를 원료를 할 때 했는 거고 여기서는 원산지 포시 기준입니다. 그러면 얘가 태생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국가가 어디냐 따를 때 원산지 포시 대상이 149조 9페이지, 150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그것은 국산 농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자가 다른 동일 품목의 혼합 농수산물 안 나왔습니다. 이게 놓으면은 맛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보면은 국산 농수산물입니다. 차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양산 수산물입니다. 원양산 수산물은 지금 5분의 7월부터 해역명하고 국가명을 포시 의무가 반드시 됩니다. 적으십시오. 5분 7월 지났습니다. 해역명과 국가명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해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적는 거예요? 서해 적어야 되고요. 거기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범위 안에 해역 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게 원산지 포시는 우리나라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계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법에 따라서 협정을 했을 겁니다. 원양수산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입니다. 원산지가
다릅니다. 족인데 같은 족인데도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에서 잡았어요. 어떻게 하려면 그겁니다. 세계 지역이 어떻고 세계 지역이 어떻고 혼합 비율이 높은 두 개 이렇게 332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 논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노는 파트입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한 달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반입 농수산물, 반입입니다. 자, 수입 농수산물은 가공품하고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에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하고 수입 수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수입 들어온 거고, 반입은 북한하고 한국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의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헌법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다만 정치적으로만 경계가 되기 때문에 반입 반출을 씁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반입이라 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 원산지를 표시한다. 자, 남북고루 협력입니다. 반입시 원산지 표시한다.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 농수산물에 따른 반입 농수산물에 국내에서 가공한 것으로 포함한다.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나 다입니다. 다라. 그러면 농수산물 가공품 산물이다. 수입 농수산물 또는 반입 농수산물 국내에서 가공한 것으로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함하는데 뭡니까? 범위 함유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한 원료에서 1호, 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북한에서 들어오면은 메이드 인 북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통관시 들어올 때 메이드 인 차이나 된다 이런 식이고, 북한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니까 반입시니까 반입시 통관시. 그 다음에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개 합니다. 이건 두 개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입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높은 혼합 비율 순서를 주겠죠. 1번 중국, 2번 대남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시별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가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에 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빵꾸 내면은 맛이 가겠네요. 15일 적으면 되겠죠. 빵꾸 냈으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된 원료 제외입니다. 물, 주성 당류 제외.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국내산, 연근해상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위에는 나는 뭡니까? 가나는 뭡니까? 표시한다. 나는 표시한다. 다라는 할 수 있답니다. 시험에 쓸 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원료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혹은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됩니다. 자주 변경되면은 해수부 장관과 농림수도 장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고시로 따라서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번 특정 원료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3입니다.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 3개국 331, 3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생산으로부터 1년 13, 33, 13, 13 예상되는 신제품이 포인트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다른 동일 정부가 농수산 가공품 원료라는 수입산, 쌀 그 밖에 공동용으로 고시한다. 이게 지금 안 놓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다시 앞쪽에 1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산지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니까 7월달부터 해운명과 국가명을 보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자, 국산 농수산물입니다.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의 생산 제시 사유한 지역, 시, 군까지도 저걸 표시한다. 한답니다. 국산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표시한다. 표시한답니다. 다만 양식은 연안 정산 수산물,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생산 제시 양식 포획한 지역에 시도명, 시군, 구명을 할 수 있다. 양식은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국산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원장산입니다. 태평양 같습니다.
원양산업발전부에 따라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는 어선의 해역 수역에 의하여 국내에 발행받은 수산물을 원양산을 포시하거나 혹은 원양산 포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평양, 북평양 해역면을 포시해야 한답니다. 해역면 국가명을 포시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다. 2-1 이에 따른 포시 외에 연안군 법령에 따라 별도의 포시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포시와 함께 포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그것은 메이드인 우리 강호에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98% 돼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메이드인 코리아를 하는 것보다도 만일에 거기 저 러시아산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럼 옆에다가 러시아산도 붙여야 잘 팔릴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원산지 다른 동일 분목의 혼합한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혼합했으면은 333입니다. 33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다음 부분은 어제 급히 나간다고 못해가지고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 나중에 보고 나한테 보상금이 뭡니까? 사례금 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개가 있습니다. 8개. 식품위생법 따라 8개를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제가 마시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8개 맞죠? 총 함량이 122 칼로리가 붙어 있답니다. 칼로리 되어 있답니다. 8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나 비타민 A 같은 것은 회사가 필요하면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열량 포함하시는 거죠? 열량은 총량을 내야 하는 거죠. 열량은 안 들어가죠. 여기가 보면은 120이라는 것은 총 열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열량은 안 들어가죠. 나트륨 그 부산에서 그 애가 잘못 올린 겁니다. 부산에서 보면 그 애가 8개인데 총량까지 해가지고 9개 올리더라고. 부산에서 잘못 올린 거죠. 당뇨는 들어가나? 당연 들어요. 당뇨 당뇨, 상대 요소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포화지방, 기름이 콜레스테롤 네 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 네. 그래서 보면요, 들으시죠? 지방이 4개입니다.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그러면 단백질, 당류, 탄수화물, 나트륨. 나트륨하고 당류구만.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지금 이 페이지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9 넘어갔고요. 70에 넘어가겠습니다. 폴링 고객이고, 그 다음에 14조가 품질 인정입니다. 특산물입니다. 품질은 특산물만 한다 합니다. 특산물 하는데 작년에 품질 인정 기간 17조 지정과 취소가 나왔고요. 품질 인정 기간에 인정할 때 유효 기간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좀 이따 할 거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뒤에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에 넘어가고요. 지휘성계입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나왔죠. 넘기면 72페이지입니다. 지휘성계. 상수 및 양수에 있는 그 존속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계는 안 됩니다. 왜? 특산물 같은 거나 지리적 포시가 특산물과 특허를 주는 건데, 특허를 주는데 사계약으로 그냥 마음대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어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법인이 합병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하늘나라 가면 아들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종속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성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놓았습니다. 그게 상속과 성계입니다.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73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정의 기준입니다. 이건 안 나왔습니다. 맞죠? 안 나왔죠? 네, 이거 안 나왔습니다. 품질 인정의 기준은 29조 시행령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산물의 특산물입니다. 그 산지 유명도가 하회한다든지 상품의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수준 확보 유지를 위해서 생산기술 시설이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 품질 자체에
사후관리 체계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협사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사. 그래서 특산물의 인증을 받으면 협사 표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협사 내용이잖아요. 자, 산지의 유명도와 차별합니다. STP 있잖아요. STP 세그멘트 스펠링 틀린 것 같아요. 멘테이션,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또 포지션 차별합니다. 차별화. 그 다음에 타겟팅, 그 대상을 들어가서 홍보합니다. 대상을 정해서 홍보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인식을 시킵니다. 인식을 시키면서 고객이 인식되면 과일 사겠죠. 그래서 특산물은 차별화를 먼저 시킵니다. 이 지역 차별화돼야 특산물을 주겠죠. 유명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되고 나면 시장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겠죠. 국민한테 팝니다. 우리 형 아까 전에 송이버섯이 영광이라 했어요. 아니 영덕 대게가 지금 특산물인데. 송이버섯 그런 거 송이버섯은 뭐 그거는 어떻게 표시되나? 너무 임산물이죠, 그죠? 임산물이죠. 그것도 또 특산물이 가능하겠네. 그것도 특산물이 많이 넣으면 그거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상을 합니다. 송이버섯 먹으면 어디가 뭐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자꾸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거 하나 먹으니까 진짜 힘이 나네요. 힘이 납니다, 형님 진짜. 인식이 됐어요, 머리에. 그럼 사죠. 이게 STP입니다.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생산 집단 같은 거 이거 지리수 보시는 쪽에는 그 품질 인정하고 이쪽으로 잘 신경을 많이 써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행령이니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특산물 같은 거는 산지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5조 15페이지입니다. 15조입니다. 품질 인증의 요기가 자, 이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5조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시 찍습니다. 찍고 하시니까. 작년에 지금 요기간이 나왔습니다. 품질 인정 요기간입니다. 얘하고 수산물 1업 추적 관리하고 일단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시행령입니다. 법 밑에 시행령 특산물에 대해서 시행령 15조입니다. 15조인가? 구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를 보면은 법 시행령하고 법이 34조입니다. 품질 유효기간입니다. 품질 유효기간에 뭘 보면은 원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또 어떤 4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에 따라서. 그런데 요 밑에 생산기간이 생산 연도가 1년 이상이면 어떻게 할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답니다. 정하는 게 뭡니까? 전복이 4년입니다. 나머지는 3년입니다. 미역, 다시마. 미역과 다시마는 알기산입니다. 알기산. 딱 놓아야 됩니다. 알기산. 기능식품. 미역, 다시마. 그리고 김, 굴, 그 다음 뱀장어. 뱀장어가 메이드 인 코리아 되려면 6월이 한국에 치어로 들어와가지고 새끼로 들어와서 6월이 지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뱀장어 굴, 맞냐? 얘들은 전복은 4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맞죠? 작년에 17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1억제 관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산물 1억제 관리 보면은 등록 대상을 정리하시고, 등록 대상인데 안 했어요. 그럼 벌칙이 정리하시고,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성, 면제 대상, 행상이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나서 우편을 통하는 거, 우편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하는 거죠. 직거래하는 거. 그건 면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 3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10짜리입니다.
글자리가 있는데 앞에 4자리 6자리입니다. N은 연도 6개는 뭡니까? 출하 연도, 출하 순서. 그리고 나머지는 13개입니다. 얘가 1위 때도 지금 바코드 13자리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등록요기간입니다. 어제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원래 등록을 하면은 3년, 10년입니다. 3년 할 수 있고 해수부 장관이 10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3년, 10년입니다. 그런데 양식하고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고입니다. 보고하고 올해 이 차를 준비해야 되니까 보고는 3년입니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 수산물은 5년입니다. 10년간의 범위 중에서도 3년하고 5년을, 보고는 3년, 양식 5년으로 등록 요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3년이면 거의 뭐 성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3년, 10년을 정하는데 보고는 3년, 양식은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이력추적관리의 기간입니다. 자, 유통법 이력추적관리하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누나 찍어서 올리세요. 이거 하나, 이거 정리. 그러니까 천일년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수산물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도 찍으세요. 누나가 찍어가지고 실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보다도 찍어서 올리세요. 너 빨리 컴퓨터 빨리 정리가 안 돼. 네가 젊은 네가 해줘야지 지금. 다른 형들이 나이 많다는 게 아니고 네가 더 젊다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아니 지금 그 컴퓨터 안 보고 아무나 찍어서 올리세요. 왜냐면 실패가 나오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방법이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 어제 260인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올리지만 요거 7회로 어제 노량진 7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74, 75페이지는 다 읽어보세요. 품질인증기간 지정 취소되고 나면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로 들어갔습니다. 30 지리적 보시입니다. 지금 이게 잘려가지고 못했습니다. 지리적 보시가 있는데 지리적 보시는 그 뒷페이지 그 뒤에 있는데 90페이지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일단 끊고 다시 나가겠습니다.